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시절 원우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크라입니다.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렇죠. 크리스마스 네. 특집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? 요새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음악이 막 캐롤이 거리에 다 울려 퍼지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요새는.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그냥 늙은 거더라고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늙어서 그걸 못 보고 아니면 잘 자극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요새도 보면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데도 가면 무슨 해리 상점이라고 하나요? 네, 크리스마스 네.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막 대기줄 끊고 들어가시고 트리들도 되게 크게 해놓고 네. 제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명동 쪽을 지났는데 신세계백화점?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네. 롯데백화점, 신세계백화점 다 뭐 파사드랑 이런 데 다 엄청나게 꾸며놔서 내가 잘 못 느꼈구나. 네. 좀 더 우리가 더 시선을 던지면 네. 또 발견할 수 있다. 지금의 어떤 MZ세대, 뭐 10대, 20대 이런 분들은 충분히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심드렁해진 것 같긴 해요. 네, 저는 뭐 크리스마스네, 쩝쩝, 약간 이런 느낌? 많이 막히겠네, 뭐 이런 건가요? 원우 씨는 좀 요새 못 느끼세요? 그러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막 그런 이유인 줄 알았어요. 뭐 옛날에는 음악을 그냥 자유롭게 막 틀었는데 상점에서도 요새는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맞아. 음악도 이렇게 바깥으로 들리게는 못 틀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,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명동에를 나가도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이렇다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요새 화려하게 그렇죠. 그 영상 같은 걸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명동에 가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이렇게 서서 그거를 이렇게 다 풀 영상 3분 넘는 영상을 다 찍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 굳이 또 원정을 와서 또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게요. 또 아직은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세심하게 시선을 던지면 남아있다라고도. 그 세대마다 크리스마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랄까요? 네.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.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즐기던 거랑 지금 바뀌었구나. 좀 바뀌었을 수 있죠.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는 좀 아쉬운 게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하나요? 그래서 매년 어떤 때가 되면 그렇지. 크리스마스 영화가 뭐 TV에서도 나오고 또 개봉도 했었어요. 맞아요. 대표적인 게 뭐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. 맞아. 이번에 재개봉한다고 하던데. 그런 영화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이 왔구나. 뭐 크리스마스 왔구나. 그리고 구세군 자선 낭비.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.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을 좀 몽글몽글하게 해서 그래서 1월은 되게 추운 느낌인데 12월은 추운 느낌이 아니었어. 그 거리의 풍경 때문에. 네네네. 뭔가 이제 거리의 온기가 좀 느껴졌다는 거죠. 그렇죠. 네. 소년 시절의 감성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늑다리 아저씨들 돼가지고 그런 몽글몽글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화 채널이니까 그렇죠. 크리스마스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면 그렇지, 어떨까. 맞아.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넷플릭스 이런 걸 보면은 크리스마스 영화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새로 만든. 맞아요. 진짜 열 몇 편이 그냥 한 번에 나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약간 예전 영화들을 좀 발굴해보는 또 발굴해보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 저희가 오늘 순서에서는 좀 저희만의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소중한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? 사실 둘 다 되게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그래도 이제 2000년에 개봉했었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, 2019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인데 러브앳이라는 영화를 러브앳. 패밀리맨이 벌써 한 20년 넘었군요. 그렇죠. 20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뭐 티아 레오니랑 니콜라스 케이지. 캐서방이죠. 생각하는 게 똑같아.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. 캐서방. 그래서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참 잘 나갔어요. 목소리가 메인에. 그때 진짜 최고였죠. 그 당시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배우였고, 패밀리맨과 러브앳은 이제 개봉일 기준으로는 약 20년 정도의 어떤 시차가 있습니다만 영화의 구성이나 플롯은 매우 유사해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두 영화를 나란히 보고 있으면 공통점도 느끼고 또 그 시대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좀 느끼거든요. 그 두 개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
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영화 다 if, 그러니까 뭐 만약이라는 어떤 가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나 네. 뭐 호기심을 좀 갖기 마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 이때 그랬다면, 이때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다면, 혹은 저 사람과 함께 했다면, 여자 얘기부터 나오는군요. 네. 제가 남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일종의 기회비용이나 네. 뭐 어떤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. 패밀리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영화의 시작은 1987년의 뉴욕입니다. 뉴욕의 어떤 공항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 이제 곧 돌아올 거다 하면서 영국으로 유학 가는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 길로 그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영화는 13년 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. 2000년에 그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에서 다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면서 살고 각자 있죠. 성공한? 네.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뉴욕 은행의 사장이 돼가지고 오. 승승장구하고 크게 있는데, 성공했네. 네, 이제 이게 니콜라스 케이지죠. 네.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한 화려한 뉴요커가 어떤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돼요. 어떤 남자를.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날 주인공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. 13년 전에 헤어졌었던 여자친구의 남편으로, 네.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, 하지만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이 모습인 거야.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경악을 하죠. 네. 그러다가 이제 몇 주간 생활을 하면서 화려한 뉴요커의 삶보다 지금 이 인생이 더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행복을 발견하고, 결국에는 이런 영화의 어떤 그 고전적인 영화의 특징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지만 자신의 화려한 때를 내려놓고 그 옛 연인을 선택한다. 뭐 이런 그 플롯이죠. 네. 2019년에 그 러브에 또 좀 비슷해요. 두 남녀가 캠퍼스에서 이제 갑자기 만나거든요. 네. 만나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이내 이제 결혼까지 급속도로 전개됩니다. 근데 이때 여자 주인공은 그 피아노를 전공했었어요. 네.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글 쓰는 사람. 네. 여주가 완전히 헌신을 해서 약간 자신의 꿈은 좀 유보하고 남자친구의 어떤 성공을 도우는 조력자가 되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작가가 됩니다. 근데 이 남편 놈의 새끼가 네. 그렁그렁한 눈동자를 더 이상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좀 변했어. 뭐 약간 권태, 익숙한 네. 성공에 취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자기 일에 너무 빠져서 흔히 있는 얘기 아닌가요? 성공을 아직 안 해봐서 네. 그 남자가 갑자기 또 삶이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러브앳과 패밀리맨이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패밀리맨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갑자기 이제 관객이랑 합의를 시도하잖아요. 자, 이제 내가 얘를 만나고 나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다음날 이상한 잠에서 깨고 네. 이게 뭐 마치 신의 대리인이나 뭐 신 같은 느낌의 어떤 한 사람이 나왔다면 러브앳에서는 어떤 평행우주? 평행세계라는 요새 어떤 과학적 그렇지. 개념을 차용해서 관객을 이제 네. 관객과 합의를 시도하죠. 그래서 갑자기 이 정신 나간 남자가 일어났더니 이 평행우주의 공간으로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남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.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소시민이고, 여자가 엄청나게 성공한 피아니스트가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연인도 아니에요. 남이에요, 그러면? 남남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. 네.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자기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? 네. 역시나. 그래서 그러려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여자랑 연인이 되어야겠다. 같은 조건을 만들어놔야 내가 다시 삶을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. 네. 그리고 결국은 둘이 다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. 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두 영화 다 모두 공이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, 네.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어떤 고전적 가치, 네. 로맨틱 코미디가 갖고 있는 알콩달콩한 마음과 어떤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를 잘 건드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정말 이런 네. 사랑에 대한 어떤 낭만이 있구나, 세대를 아우르고 그런 정서가 있구나를 동시에 이제 공통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, 또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. 2000년만 해도 어떤 신이 갑자기 나와서 네. 이렇게 갑자기 자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설득을 그런 식으로 시도했었다면 2019년,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는 좀 과학적 개념을 차용해서 그쵸. 좀 멀티버스. 신용을 한다는 부분, 네, 멀티버스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대에서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네. 생각을 좀 했었고, 또 하나는 2000년 그 시점에는 네.
약간 성공과 행복을 좀 분리해서 봤던 것 같아요. 성공과 행복을 분리한다.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버리든지, 이게 인사이트가 있다. 아니면 행복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든지, 네. 요 가치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에서는 성공은 디폴트고요. 그렇지. 성공은 행복을 가기 위한 당연히 네. 디폴트고,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만 바뀌었던 거죠. 그 축이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래. 행복과 사랑에 대한 관점을 조금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온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? 이런 부분에서 좀 추천해보는.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설정인데 네. 그 설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시대상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좀 있네요.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되게 재밌다. 이 두 편의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두 편 다 넷플릭스에 있어요. 네, 둘 다 그래서 있어요? 아직까지는 다 있고요. 네. 그래서 패밀리맨은 전 다시 봐도 네. 되게 재밌더라고요. 다시 이번 그 발굴 준비하면서 뭐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한 2번 봤는데 네. 여전히 너무 재밌고, 저는 그리고 그때 사람인가 봐요. 저는 패밀리맨이 더 재밌더라고요. 요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네. 그 때깔이 좀 다르니까. 그래서 요즘 분들은 보시고 나서 뭐가 더 재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원우 씨는 혹시 다 보셨나요? 전 둘 다 안 봤고요. 둘 다 안 보셨어요? 둘 다 안 봤는데 패밀리맨에 대해서 조 셰프님이 되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듣고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되게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.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시대에는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렇게 관객들을 설득해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설득이 안 되는 그렇죠. 시대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, 그 로맨틱 코미디나 뭐 멜로 영화나 뭐 이런 로맨스 영화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로맨틱 코미디인데, 네. 로맨틱 코미디마저도 조금은 변하더라고요. 그쵸. 네.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어요. 제일 좀 그 심각하달까? 혹은 그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영화들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자꾸 요새는 일단 자고 시작해요. 일단은 그런 행위를 하고 시작한다고, 뭔가 관계가. 그래서 상당히 피지컬하다. 지금은 그렇죠. 네.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는 점. 그게 저는 조금 이제 맞아요. 그래야 그 감정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, 뭐 사랑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,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90년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게 아닌가. 그걸 너무 터부시하면 또 그 안에서 또 곪고 또 뒤틀리는 현상도 그랬었죠. 발생하지만, 예전에. 또 곡에 주는 또 뭔가 이제 어떤 희소성? 어떤 그런 가치가 또 있어요. 또 그쵸. 약간 낭만적인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그렇죠.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한 부분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뭐 20세기요? 21세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, 그렇게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영화를 보는 게 그런 축으로 관통해서 영화를 보면 좀 더 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저희가 이 영화 발굴 채널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확실히 옛날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논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볼 수 있는 두 편의 영화가 아니었나. 그 패밀리맨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멋져서, 네. 지금 어떤 우리가 함께하는 게 멋진 게 아니라 네.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. 뭐 이런 되게 뭐 보편적인 말이지만 되게 멋있더라고요. 네, 그 맞아요. 영화에서 그 여자가 그런, 보통 영화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깨우쳐 줍니다. 맞아요. 뭐 일반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근데 많이들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깨우침을 주는데, 다시 한번 저에게 네. 제가 청년 때나 지금이나 다시 한번 좀 울림이 왔던 것 같고, 그래서 12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도 호시절 가족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체가 되게 네.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23년의 마지막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숨가쁘게 끝까지 달리지 마시고 12월은 조금은 따뜻하고 네. 온기를 느끼면서 1월을 준비하시면 어떨까?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. 네. 합니다.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? 호우 시절.